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에 이어서 곧바로 여러분들이랑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함수 문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세 개의 작업을 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1번 이제 여행 예약 순위 여기 해당하는 부분 여기죠, 그죠? 여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예약 순위 출발 인원의 내림차 순순위를 구한 결과 뒤에 위를 붙이시오. 그래서 랭크 함수, 여러분들은 아마 랭크 EQ 함수를 여러분들 문제로 나오기도 할 텐데요. 그거는 똑같이 사용법이 똑같으니까 불편함을 느끼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랭크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랭크 함수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힌트 줬었죠? 그 힌트 준 거에 랭크 함수 어떻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었나요? 랭크 함수는요. 랭크 함수는 일단 순위를 정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범위, 그리고 반드시 절대값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렬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렬 방법은 뭔가요? 여기 나와 있는 내림차순이죠. 그죠? 정렬 방법은 내림차순으로 해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범위는 어디죠? 출발 인원이니까 출발 인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출발 인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F5에서 F12까지겠죠? F10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절대값으로 해야 된다고 했었죠. 네, 지금 이거는 그냥 쓰고 있는 거니까 달러 표시가 F4가 안 돼요. 자, 순위는 여러분들 하나씩 봐야 되니까 요거 하나만 찍어주고 끌어내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F5가 되겠죠. 요게 여러분들 정답이 되겠죠? 잠시만요. 글자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겠죠? 내림차순이 아니라 여기 0과 1 둘 중에 하나를 적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0은 뭐죠? 내림차순이고 1은 오름차순이죠? 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정답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뭘 붙여라? 위를 붙여라. 위는요, 여러분들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쌍따옴표 위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위가 표기가 된다는 거.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여기 오른쪽 여기 하단 쪽에서 쭉 끌어내려 주시면 이렇게 순위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해결이 됐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요일, 출발 일자에 대한 출발요일을 구하시오. 그리고 choose하고 weekday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choose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추수함수는요, 여러분들, 보려는 숫자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내용들을 적어주게 됩니다. 만약에 보려는 숫자가 1이면 1번 내용을 보여주고요. 2면 2, 3, 4, 5를 보여주는 선택 항목입니다. 그리고 함수 순서가 choose가 먼저니까 choose가 먼저겠죠. 그리고 보려는 숫자에다가 여러분들 weekday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의 특징은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위크데이 함수를 일단 여러분들 먼저 이거는 이거 복사해 놓고요. 이렇게 옆에다가 붙여넣기 해 놓을게요. 복사해 놓고 위크데이 함수를 여러분들 일단 먼저 볼게요. 위크데이 함수는 사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위크데이는요, 여러분들 1에서부터 어떤 걸 기준으로 카운트를 할 거냐, 월요일 먼저 시작할 거야, 일요일 먼저 시작할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사용하는 달력을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는 날짜를 셀 때 어떻게 쓰죠? 여러분들은 토요일부터 세세요? 일요일부터 세세요? 월요일부터 세세요? 그쵸. 우리는 월요일부터 세게 되죠. 그죠? 근데 달력의 기준에서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위크데이는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보려는 날짜, 그리고 거기에, 기준 숫자를 정해주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함수로 볼게요.
위크데이 적어놓고요. 예를 들어 2018년 3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0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나죠? 0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오류가 나는 겁니다. 1을 적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2가 나옵니다. 숫자 2가 나오게 되고요. 2를 적어주게 되면 1, 3. 자, 요 fx 눌러서요. 위크데이 함수는요, 4가지가 있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7가지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1, 2, 3 또는 4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외우셔도 돼요. 월요일 시작으로 시작을 할 거니까 그냥 숫자 2를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문제 choose 적어주시고요. 여기에 보려는 숫자 부분을 적어주셔야 되죠. 여기에다가 weekday 적어주시고요. 우리가 보려는 숫자가 H2였죠. H2 그리고 콤마 그리고 숫자 몇이라고요? 그냥 2라고 외우세요. 네. 그러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기준으로 잘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엔터. 아이고, 뭐가 잘못됐나 보네요. 제가 이거 쌍따옴 편을 빼먹었네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토요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끌어내려 주시면 H2가 아니라 H5네요. 미안합니다. H5 죄송합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대한항공 출발 인원의 평균 sum if와 count if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출발 인원의 평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 계산 다 하고 그리고 요거 계산 다 해, 요거 출발 인원 평균이니까 출발 인원 다 세고 요 숫자 세가지고 요만큼 나눠주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sum if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sumif 함수는요, 범위를 설정하고 일치하는 정도를 정해주고, 그리고 범위를 더하고자 하는 곳을 정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D5에서 D12에서 뭘 계산할 거라고요? 대한항공인 것을 찾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sumif에다가 D5에서 D12가 되겠죠. D5에서 D12가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일치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었죠? 대한항공 이렇게 직접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대한항공 항목을 그냥 선택을 해주셔도 된다 그랬었죠. D6을 이렇게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범위는 어디서 뭘 계산할 거라 그랬었죠? 출발 인원의 평균이니까 당연하게 F5에서 F1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 sumif는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대한항공이 몇 개인지를 세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count if가 돼야 되겠죠. count if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셀 녀석들 요거는 뒤에 계산할 친구가 없으니까 이렇게 빠지고요. 셀 녀석들의 범위를 조건 범위를 설정하고요. 일치 조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조건의 범위는 어디죠? 항공편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D5에서 D12가 되겠고요. 일치 조건은 뭐죠? 뭐 대한항공이라고 적어주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D6을 선택을 해도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여기 뒤에다가 나누기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계산이 딱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예약 상품 중에 금액의 단위원, 출발인원, 상품 금액 단위원의 전체 합계를 구하시오. 썸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어요. 썸 프로덕트는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나요? 썸 프로덕트는요, 여러분들 해당하는 친구들 그냥 선택하면 걔들끼리 알아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행 예약 상품의 총 금액이니까 상품 총 금액이니까 상품 금액이랑 출발 인원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65만 원씩 33명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출발 인원 콤마 여행 상품 금액 단위 이렇게 가격이 선택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계산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쉽죠? 썸 프로덕트 함수. 네.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싼 상품 금액 단위원, 정의된 이름 상품 금액을 이용해서 라지라고 했는데요. 라지 함수는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라지 함수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거, 라지가 여러분들 크다라는 거죠. 몇 번째로 큰 친구를 뽑아낼 건지를 여러분들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택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문제가 비싼 상품 금액이죠. 그죠? 상품 금액에서 두 번째라 그랬으니까 범위는 상품 금액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몇 번째로 큰 친구래요? 문제에서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 숫자 2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 문제 푸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을 사용할 건데요. VLOOKUP은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외워야 된다. 거의 여러분들 그냥 기계처럼 아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반드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풀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H14셀을 선택한 여행지에 대해 상품 금액을 뽑아내려요. 즉, 여행지 여기 있는 앙코르왓을 기준으로 해서 뭘 뽑아내라? 상품 금액을 뽑아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H14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콤마 적어주시고요. 여행지를 기준으로 찾을 거니까 상품 번호 필요한가요?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앙코르왓을 기준으로 해서 뭐까지 필요하죠? 우리 상품 금액까지 필요하죠. 뭐 뒤에 것까지 더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상품 금액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5에서 G12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콤마 눌러주시고 자, 앙코르왓 여행지에서부터 상품 금액은 몇 번째 열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이죠. 그죠? 다시 한번 여행지 1열, 항공편 2열, 여행기간 3열, 출발인원 4열, 상품금액 5열입니다. 그래서 숫자 5가 됩니다. 그리고 콤마 찍어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 유사일치, 정확하게 일치를 눌러줘야 되죠. 1인가요? 0인가요? 1인가요? 0인가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서 논리인지 1인지 0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것도요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0이에요. 0.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H14하고 요 0은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인지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브이로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앙코르와 이렇게 바꾸면 가격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A 문제를 풀었고요. 자, 그럼 바로 곧바로 빠르게 2번 문제, B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작업을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링크를 걸어준 데서 파일을 받으셨으면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은 1번 문제 행사요일, 행사일에 대한 요일을 구하시오. 추수 위크데이 똑같이 나왔네요. 그죠? 행사요일에다가 추수 위크데이를 적어야 되는데 추수 어떻게 된다고요? 추수는 여러분들 숫자가 적히고요. 그리고 1, 2, 3, 4 이렇게 적힌다 그랬죠. 근데 1, 2, 3, 4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제가 쌍따옴표 빼먹었네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숫자를 적어주면 되는데 이 숫자 부분에 뭐가 들어가죠? 위크데이 함수가 들어가고요. 위크데이 함수는 여러분들 해당하는 날짜, 아마 행사일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행사일 선택해 주시고요. 콤마 찍어 주시고요. 숫자는 무조건 뭐라 그랬죠? 그냥 2입니다. 2. 그냥 2 외우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로 적으실 거라면 만약에 본인의 실력이 출중해서 여러분 날짜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 2, 3, 4에 나오는 여러분들 날짜를 달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크데이의 숫자는 그냥 2고요. 월요일 기준으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1번 문제가 되겠죠.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참석 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뒤에 위자를 붙이래요. 자, 참석 인원, 자, 랭크, 글자가 너무 작으시죠? 네, 크게 들어드릴게요. 자, 랭크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 랭크, 어디, 순위, 참석 인원의 순위입니다. 그래서 참석 인원이 범위가 되겠죠. 그죠? 그쵸? 아니, 이 친구가 되겠죠? 이 친구가 처음에 되고, 랭크 함수는 처음에 보려는 숫자, 그리고 범위, 반드시 절대값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적어줘야 되는데, 내림차순이니까 0번 일단 적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려는 숫자는 일단 뭐죠? 첫 번째 거 참석 인원이 되겠고요. 범위는 어떻게 해요? G5에서 G12까지인데 F4 눌러서 반드시 절대값으로 바꿔줘야지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 친구겠죠. 그래서 요거 아까 끌어서 안 내려놨네요.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시고 이 친구도
끌어내려줘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다 뭘 붙이라고요? 엔드 연산자를 사용해서 위를 붙이라고 했었죠. 엔드 연산자 위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끌어 쭉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음악극 행사비 단위원을 구하라고 하는데 정의된 이름 행사를 이용해 썸이프 하라고 했습니다. 음악극의 행사비, 즉 여기에서 음악극에 해당하는 친구의 행사비를 여러분들 더하라 라는 거죠. 자, 썸이프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나요? 썸이프 범위에서 이 친구에서 뭘 찾아라? 행사에서 뭘 찾아라? 음악극을 찾아라. 음악극이라고 적어도 된다 그랬었어요. 이렇게 음악극이라고 적어줘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음악극 선택할게요. 선택하시고 찾고자 하는 범위, 계산하고자 하는 범위는 어디죠? 여기에서 행사비죠. 그죠? 음악극의 행사비였으니까 그죠? 문제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가격이 나오겠죠. 네. 3번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까요? 최대 참석 인원이랍니다. 맥스 함수 정말 쉽죠? 맥스 함수는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친구를 꺼냅니다. 참석 인원 그냥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제일 큰 값을 꺼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가로를 닫아주시면 이렇게 값이 바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5번 문제 풀까요? 뮤페라의 참석 인원, 라운드와 디에버리지 함수다 라고 나왔는데요. 라운드 함수는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에 표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라운드 함수는요, 기준점이요. 여러분들 소수점 자리를요, 기준으로 소수점 자리를 하나도 표시 안 할 거야. 즉, 바꿔 얘기하면 0으로 끝날 거야. 그럼 소수점 자리는 0입니다. 소수점 하나를 표현할 거야. 그럼 뭐죠? 1이 되고요. 소수점 하나를 표현 안 할 거야. 두 개를 표현할 거야. 그럼 숫자가 2가 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옆쪽에다가 한 자리 표기. 이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3.7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자리가 나오고요. 소수점 두 자리 표기는요. 3.71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세 자리 그러면 3.713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0이면 그냥 3만 나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뭐 400, 500, 567이라는 값을 설정을 해놓을게요. 573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 573, 573, 573, 573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여러분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570으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500이 나옵니다. 네. 요 마이너스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요걸 이해를 하셔야 라운드 함수에서 여러분들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표시를 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 라운드 함수를 쓰고 뒤에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랍니다. 어떻게 해요? 뮤페라 참석 인원의 평균. 라운드 함수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일단 볼게요. 라운드 함수는요, 숫자를 정해주고 몇 개짜리까지 볼 건가 라는 겁니다. 숫자 지정, 그리고 몇 개짜리. 이렇게 정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반올림하여 100단위까지라 그랬어요. 100단위. 100단위 0 몇 개죠? 2개죠. 근데 소수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이해 가셨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숫자가 뮤페라의 참석 인원 평균이래요. 이때 여러분들 dAverage 함수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dAverage 함수가 들어가는데 dAverage 함수는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로 시작하는 함수죠. 그래서 무조건 반드시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계산하고자 하는 평균을 보고자 하는 친구들이 어디 있죠? 참석 인원이죠. 그래서 참석 인원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G24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 1, 2, 3, 4, 5, 6을 써줘도 된다고 했었죠.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치하는 조건은 뭐죠? 일치하는 조건이 뭐라 그랬었죠? 행사의 뮤페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행사의 뮤페라에서 일치하는 조건을 찾을 거고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리고 G4에 있는 친구의 에버리지를 구할 거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의 자릿수를 100의 단위로 끊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디에버리지 함수와 라운드 함수 쭉 복잡한 함수들이 같이 연결됐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여러분 6번에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vlookup이 나타났습니다. 자, vlookup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vlookup 함수 처음에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이 친구예요. H14셀을 선택한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물어봤죠. 그리고 이 친구가 포함되어 있는 범위가 어디죠? 행사비를 기준으로, 여러분, 행사비란다. 지역을 기준으로 뭘 볼 거예요? 행사비죠. 그러니까 지역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행사비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역에서 행사비까지. 그죠? 그리고 콤마 찍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게 행사비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죠. 이렇게 4번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일치, 유사일치, 정확하게 일치, 그리고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값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곧바로 여러분들 바로 3번 문제 C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작업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준비를 미리 해놨고요. 자, 일단 함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판매량 순위, 판매량의 단위의 개수를 내림차순 순위로 정한 다음에 위를 붙이라고 합니다. 자, 순위 역시 마찬가지로 글씨 좀 키워드릴게요. 순위는 여러분들 보려는 숫자 그리고 범위 반드시 절대값, 그죠? 절대참조. 그리고 내림차순, 오름차순, 우리가 본 건 내림차순이었으니까 내림차순, 그리고 그 뒤에다가 뭘 붙이라고 했었죠? 위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미리 적어놓고 나서 여러분들 볼게요. 보려는 숫자는 일단 여러분들 뭐죠? 판매량이니까 여러분들 판매량 요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건의 범위는 G5가 포함되어 있는 이 친구들인데 반드시 무슨 값으로? 절대값으로 F4 키를 눌러서 절대값으로 바꿔줍니다. 이 친구가 정답이 되겠죠. 판매량 순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수입량 단위의 판매량 개보다 적으면 추가 수입,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중복이프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들 함수 여기 나오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함수를 여러분 사용할 건데요. if 함수는요. 조건에 맞게끔 조건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조건 제시, 그리고 조건이 참이라면 참값, 그리고 거짓값을 꺼내줄 수 있는 함수입니다. 즉 하나의 조건에 하나와 두 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복 if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중복 if는요. 참이나 거짓에다가 또다시 여기다가 if 값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또다시 조건, 참, 거짓 총 몇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거짓, 참, 거짓, 거짓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다 또 집어넣으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if 함수입니다. 자, 일단 먼저 문제를 볼게요. 수입량 단위 개의 판매량이 판매량보다 작으면, 즉 바꾸어 얘기하면 수입량이 이 친구가 뭐보다 작으면 판매량보다 작으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화살 표시가, 그죠? 이 친구보다 작았을 때 조건이 이거 참, 여기 이 부분이 참이죠. 참 조건, 그죠? 참 조건에 어떻게 해요? 추가 수입이라고 적어주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는 공백이랍니다. 이거 중복 if가 아니라 그냥 if 함수네요. 거짓일 땐 뭐라고 해줘요? 공백이랍니다. 즉 그냥 쌍따옴표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공백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더 작지 않죠.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추가 수입이 아니고 공백이었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아래로 쭉 끌어내리시면 이렇게 추가 수입, 작은 친구들, 얘보다 작은 친구들이 추가 수입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if 함수는요, 이렇게 단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거는 옛날 문제를 제가 기준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안 나오고요. 보통 if는 여러분들 중복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함수랑 같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if 함수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중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쉬운 문제였어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제품 판매량 합계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여 썸이프를 적으라 라고 했는데요. 캐나다 제품의 합계, 그죠? 캐나다의 어디? 캐나다의 제품 판매량 합계, 그죠? 요 기준으로 뭘 더해라? 요걸 더해라. 그리고 썸이프죠? 썸이프 함수는 당연하게 여기에서 뭘 해라? 캐나다를 찾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친구의 어디를 더해라? 판매량을 더해라. 그죠?
이렇게 됐죠, 그죠? 네,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캐나다의 총 판매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대 최소 판매량의 개수 차이래요. 그래서 맥스와 민, 맥스는 최대를 뽑아내는 거고 민은 최소값을 뽑아내죠. 그리고 식도 심지어 여기 알려줬네요. 즉 바꿔 얘기하면 맥스 빼기 민을 해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먼저 볼까요? 맥스 함수 어디 최대 판매량이니까 판매량이겠죠. 판매량에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빼기 민에서 판매량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최대값이 올 거고 여기는 최소값이 오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다운이 나왔습니다. 라운드는 여러분 반올림이었는데 다운은 여러분들 버림 혹은 내림입니다. 네, 다시 보도록 할게요. 라운드 다운 똑같아요. 라운드 다운은 사용법은 똑같은데요. 얘는 몇 자짜리에서 버릴 거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숫자 적어주시고요. 몇 개짜리? 요거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몇 개짜리에서 버려준다고 했었죠? 1000단위까지 구하라고 했어요. 1000단위. 1000단위는 0이 몇 개죠? 하나, 둘, 몇 개? 3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0, 3개 볼 거니까요. 그죠?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 숫자 부분에 이제 뭐가 와야 돼요? 터키 제품의 평균 판매량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키 제품을 봐야 되는데 터키 제품의 판매량을 볼 건데 기준이 뭐죠? 디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디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시작하는 함수니까 반드시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숫자가 디에버리지 함수에 미안합니다. 네, 디에버리지 함수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설정해줬고요. 필드는 어디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의 함수 기준이 뭐죠? 터키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그죠? 어떤 걸 볼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판매량을 볼 거죠? 근데 그렇게 선택 안 하고 그냥 판매량을 선택해줘도 된다고 했었죠? 즉 판매량을 볼 거야. 뭘? 몇 개를? 일치하는 것. 수입국은 어디인 것? 터키인 것이라고 했었죠. 수입국이 터키인 것을 보겠다. 조건 이렇게 써주고 적어주는 거죠. 그죠? 즉 데이터베이스 범위 보려는 위치 그리고 일치 조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보려는 위치는 여러분 판매량이고요. 그죠? 일치 조건은 수입국이 터키인 것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이 콤마를 안 찍어줬네.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그죠?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판매량 단위계 H14셀을 이용하여 제품명의 판매량 단위계를 구하시오. VLOOKUP 함수를 설정하시오. 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H14셀 여러분들 VLOOKUP이죠. VLOOKUP 함수에 H14셀 선택해 주시고요. H14셀 제품명이죠. 기준이 어디서? 제품명부터 볼 건데요. 뭘 볼 거래요? 판매량 단위계를 볼 거라고 합니다. 즉 제품명의 판매량이 볼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선택되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거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숫자 몇 번? 6번이 오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 유사일치, 정확하게 일치,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바뀌는 것을 이렇게 누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ABC 함수를 여러분들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사실 이 표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다 작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 넘어가는 건데요. 이 친구들 여러분들 앞에 작업들 우리 배웠던 것들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작업을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를 만들려면은 여러분들 끊임없는 숙달과 반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 작업을 해주셔야 여러분들 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게으르지 않게 연습해 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102 여러분들 문제를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면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오늘과 같이 A, B, C 함수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